감정 분석이라는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계속해서 한여름밤의 꿈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인물을 탐색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들 이야기 다 아시나요? 여기 등장하는 서쪽 마녀는 왜 못된 마녀로 평가가 되었을까요? 네, 여기 보면 여기에 이 나쁜 마녀, 그쵸? 이 초록 색깔 얼굴에 코도 뾰족하고 선생님이 예전에 오자마법사 나쁜 마녀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쁜 마녀가 왜 못된 마녀로 평가가 되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자분이 착한 마녀거든요. 이 착한 마녀가 도로시한테 저 마녀는 동쪽 마녀보다 더 못된 마녀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왜 못된 마녀로 평가가 되었을까? 그런데 이 똑같은 초록색 마녀를요, 다른 관점에서 본 뮤지컬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네. 위키드라는 뮤지컬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이 서쪽 마녀의 중심으로, 서쪽 마녀의 관점으로 공연을 다시 재해석한 네, 그런 뮤지컬이고요.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죠. 부족한 역할은 없다. 부족한 배우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없다는 거죠. 한 공연에 있어서 주인공을 배우가 내가 맡은 역할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배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시작! 또 안 따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1번부터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등장인물을 탐색하여 대사의 숨은 의미와 행동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활동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서 사건의 관계와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여름 밤의 꿈 1막 1장입니다. 자, 똑같은 걸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시를 여기 가져왔는데요. 네, 내가 제기한 의문.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칼로 구애를 하고 힘으로 사랑을 얻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대본에서 그래서 막 답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대본을 찾아보니까 테세우스가 전쟁 중에 승리를 해서 히폴리타랑 결혼을 하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고요.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테세우스에게 에게우스가 왜 찾아왔지?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에게우스가 갑자기 이 왕을 왜 찾아온 걸까? 대본을 읽어보니까 정답이 나오죠. 자신이 정해준 약혼자,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리산데르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화가 나서 자기의 딸을 고발을 하러 온 거예요. 네, 에게우스가 헤르미아의 아빠거든요. 그리고 또 헤르미아는 왜 데메트리우스와의 결혼을 거부하는 걸까? 데메트리우스도 되게 집안도 되게 좋고 되게 좋은 평판이 난 청년인데 왜 결혼을 거부를 하는 걸까요? 맞아요. 리산데르를 굉장히 열렬히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아테네의 법을 따르게 되면 죽거나 독신으로 살아야 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아빠가 이렇게
맺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죽거나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를 헤르미아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리산데르랑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네, 리산데르와 아테네를 떠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헬레나가 또 나와요. 헬레나 어떤 인물이죠? 데메트리우스를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네, 이 사각관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왜 둘이 도망간다는 거를 헤르미아가 헬레나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헬레나가 왜 둘이 도망치는 걸 데메트리우스한테 전달을 하는 거야?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대본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대사들이 막 나와요. 난 이렇게라도 데메트리우스를 만날 거야. 막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데메트리우스의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 읽으면서 이거는 왜 이럴까? 왜 이런 게 나오게 됐지? 궁금해지는 것들을 대본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단계로 이걸 한번 나누어 보면요. 1막 1장은 여러분들 활동지에 하시면 됩니다. 테세우스가 전장에서 승리하여 히폴리타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나흘 뒤에 있을 결혼식은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에게우스가 찾아왔죠. 왜? 에게우스가 데메트리우스와 결혼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테세우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 또는 독신을 선택해야 한다는 판결을 듣지만 헤르미아가 수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아테네를 떠날 계획을 짜는 리산데르와 헤르메아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헬레나 이렇게 저는 5단계로 나누어서 1막 1장을 표현을 했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1막 1장을 5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자, 이 활동지를 보시면 질문이 나와요. 한여름밤의 꿈은 여러 가지 구조 중에 어떤 구조인가? 라고 했을 때 2번 서사 구조가 정답이거든요. 거기 보면 아테네 통치자와 테세우스와 히플리타가 결혼을 하고요. 이게 하나의 각각 다른 지금 4개가 다 각각 다른 상황인데요. 이거를 숲일 때랑 궁정일 때랑 이렇게 장소를 2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 따로 이렇게 가요. 근데 전체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2개의 어떤 숲에서의 그런 사건들과 왕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횡렬로 이렇게 다르게 쭉 이야기를 꾸며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테네 통치자 테세우스와 히플리타 결혼하는 거랑 여기에서 에게우스의 딸인 헤르미아와 리산데르, 데메트리어스, 헬레나 이 4남녀가 나오죠. 이 4남녀의 이야기와 테세우스의 이야기가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 그리고 요정의 왕 오베론과 그의 여왕 티타니아가 싸우죠. 그래서 오베론이 티타니아를 골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퍽한테 시켜서 사랑의 묘약을 뿌리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숲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즉공들이 테세우스의 결혼식 날 연극을 막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연습하는 보텀, 즉공들, 이 즉공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숲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티타니아가 눈을 떴는데 보톰에게 사랑에 뿅 빠져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또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왕궁과 숲의 이야기로 서사 구조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맥락과 감정 분석이라는 건요, 음,
앞뒤의 맥락을 따져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2차 분석이라고도 해요. 우리 1차 분석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맞아요. 기본 의미 분석이죠. 근데 맥락과 감정 분석은 뭐다? 2차 분석이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대사와 동작을 분석하는 거다. 장면을 분할하는 거다. 이제 또 해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거를 맥락과 감정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구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들 간의 타임셀을 도출해 내셔야 되고요. 무대 안팎의 사건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건의 순서를 정리를 하고 나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사건의 순서를 먼저 정리하고요. 무대 안팎의 사건을 정리하고 사건들 간의 짜임새를 그거를 통해서 도출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구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여름밤의 꿈 1막 1장을 단락을 저희가 나눌 거예요. 그리고 핵심 용어를 활용해서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과 이미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막 1장 그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면 이 장면에서 단락을 나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단락을 나눈다고 했을 때 이거 전에도 분명 배웠을 것 같은데 인물이 등장하고 퇴장하거나 그쵸? 인물의 어떤 구성이 바뀌면 사건이 바뀌죠. 어떤 흐름, 분위기가 달라지죠. 우리도 왜 서로 이렇게 나랑 은지쌤이랑 있을 때랑 그쵸? 여러분들이 갑자기 들어올 때랑 굉장히 다르죠 분위기가. 그쵸.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그룹으로 만났을 때랑 제가 1대1로 만났을 때는 분명히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좀 달라질 거고요. 그런 거와 같이 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극에서도 사람의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색감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테세우스가 그래요. 결혼식만은 그것과 달리 성대한 격식을 갖추겠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에게우스와 헤르미아 그리고 리산데르 데메트리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단락을 끊어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용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의 핵심 용어는 이 앞단락에서의 핵심 용어는 결혼식이에요. 우리 곧 결혼할 거야. 이거를 핵심 용어로 생각을 했고요. 다음 단락에서는 에게우스가 도대체 왜 왔죠? 맞아요. 내 딸이 제 말 안 듣습니다. 내 딸이 제가 인정한 사윗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정한 약혼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발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윗감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핵심 용어는 어떤 건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호련했다. 이 작자가 내 딸 호련했다. 호련했다는 게 꼬셨어요. 그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인정한 사윗감은 데메트리우스인데 리산데르가 내 딸을 꼬셔서 이 약혼자하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걸 포인트로 선생님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을 또 핵심 용어로 찝으실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혼 확약을 하지 않으면 독신으로 살던가 죽던가 해야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테세우스와 히폴레타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테세우스 궁전의 모습을 해설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해설은 무엇일지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해설에 주어진 상황은 선생님이 예시로 그냥 해본 거예요. 누가? 테세우스가 언제? 세 달이 되기 나흘 전에 어디에서? 궁전에서 누구랑? 히폴리타랑 동기는 나흘 뒤에 열릴 결혼식을 위해서 목적은 히폴리타한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해설과 주어진 상황을 적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이 무엇일까? 주어진 상황이라는 게 무엇일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역할을 창조하는 동안에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주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희곡의 구성, 시대, 행동이 일어나는 희곡의 구성이라든지 시대라든지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이라든지 삶의 조건, 작품에 대한 해석, 무대 장치, 소도구, 무대 조명, 음향 효과 전부. 그런데 이제 주어진 상황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느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주어진 상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장면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인물의 등장과 퇴장 중심으로 장면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활동집 보시고요. 음, 어떻게 장면을 정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장면의 장소, 시간, 등장인물 중심으로 장면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그거에 따른 목표를 찾아주시고요.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활동지에 똑같은 모습의 표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시로 한번 적어본 건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장면 1은 제가 단락을 나눈 장면 1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단락 나누었었죠? 네, 그 부분까지예요. 장면 1, 왕궁, 시간, 결혼식 나흘 전, 그리고 등장인물 테세우스, 히폴리타, 시나. 그리고 장면의 목표는 시간과 장소와 인물 소개로 봤어요. 그게 전체적인 그런 그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기로 장면의 내용,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히폴리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테세우스가. 왜 그렇게 하죠? 히폴리타에게 정당한 사랑을 구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장면 1, 2, 3, 4 단락들을 쭉 나눈 다음에 그거에 따른 내용들을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면을 나눌 때는 두 가지 또는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다섯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물의 퇴장을 중심으로 장면을 나누실 수도 있고요. 동기가 변화할 때마다 장면을 나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간의 변화, 2년 후라고 했을 때 달라고 나눠줘야겠죠? 주제의 변화, 인물 구성은 그대로지만 주제가 확연히 바뀌었어요. 또는 인물 구성은 그대로인데 장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장면을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분석 단위는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보통 막이나 장은 대본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막, 장, 더 작게 나누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단락, 유닛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막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개, 당연히 유닛이 모여서 장을 이루고 장이 모여서 막을 이루겠죠. 그래서 유닛부터 먼저 보면 동기의 변화 없이 극이 전개되는 최소의 단위, 등장인물, 상황, 주제, 아까 얘기했던 단락이 나뉘는 어떤 그런 가장 작은 단락의 크기, 단락의 그런 부분을 유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은 여러 개의 유닛으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작과 끝이 있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막은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건 진행과 각 국면에 매듭짓는 단위. 과거에는 5막 구성이었는데 현대에는 3막 구성, 1막 구성 뭐 다양합니다. 네. 아,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 몰랐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고 2교시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동안 했던 활동지들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